보스턴에서는 이제 법률사무소 하고 계시니까 이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 사례별로 좀 재밌는 걸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관계가 이제 가족 초청, 그 미국에 가족이 있어서 초청하는 방법. 그렇죠. 이 케이스 중에 상담 사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가족이 계실 게 제일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취업 이민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가족이 계셔야 되고요. 제일 일반적인 게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시는 거죠. 아, 현지인. 그렇죠. 현지인하고 결혼을 하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순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이제 신분을 잃어버리신 분들, 이제 소위 말해서 불법 체류자도 예. 가능해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 미국에 들어오실 때 합법적으로만 들어오셨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전에 관광 비자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 네네. 거기서 계속 체류를 하셨다가 네. 10년 후에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셨다. 네네. 그러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다른 가능한가요?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님들, 21세 미만 자녀들은 네네. 그 불법 체류 기간이 영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 이 결혼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장 결혼. 그렇죠. 위장 결혼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에 한국 분이었는데 영어를 전혀 못 하시는 분이 미국 백인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 백인 분은 한국말 전혀 못 해요. 네네. 예,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저도 조금 헷갈렸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당연히 이민국에서도 물어봐요. 당신들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근데 이 한국분이 자신 있게 바디 랭귀지라고 한 거예요. 네. 아, 그럼 바디랭귀지로 결혼까지 성공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네. 아 이거 가짜 아닌가? 근데 뭐 같이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 2년 후에 네. 우연히 한국 식당에서 만나 뵀어요. 네네. 근데 두 분이서 같이 아주 오손도손 식사를 하고 계시고 애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결혼이구나. 예,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영어를 몰라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LA 쪽에 있는 고객분 가끔 이제 한국 오시면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현지인하고 결혼해서 시민권을 받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민국에서 그 뭐 2년 3년 동안 뭐 거의 감시하시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글쎄 뭐 관리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영주권하고 다르게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처음에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두 사람이 결혼한 게 2년이 안 되면 임시 영주권을 발행해요. 2년짜리.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임시 영주권은 다른 영주권하고 똑같습니다. 단 2년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당신들이 결혼했는지 계속 한번 살아보고 2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도 결혼했으면 완전한 영주권을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아, 뭐 간단한 단계는 아니겠네요. 간단한 단계가 아니고요. 진짜로 결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그러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에서 보통 이제 보시면 요즘은 이제 국제화 시대니까 미국엔 친지분도 계시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보통 생각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형이 미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카가 되겠죠. 네. 그 조카를 초청하는 방법도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조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생분이나 형제를 초청을 해야 돼요. 형제 초청이 한 13, 14년이 걸려요. 아, 그 상당히 오래 걸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3, 14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그 동생분이 자녀가 21세 미만이어야지 돼요. 그 당시에 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순서가 왔을 때 13년, 4년이 지났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긴 작업이죠.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험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10년, 13년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했던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세요. 네네. 예, 이제 되지 않았냐? 그래서 되고, 벌써 이렇게 지났어?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청을 해놓고 그렇죠. 그래야겠죠. 그렇게 이제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이제 21세 이하로 들어가야 될 21세 이하가 테니까요. 되니까요. 네. 아, 그럼 상당히 좀 오래.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갖고 보험 들듯이 그렇죠.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해놓으시고 네네. 뭐 다른 자격 조건이 생기면 다른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럼 가족 초청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가족 초청 방할 때 이제 현지에서도 많이 상담을 하시니까 주의할 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잘못된 접근 방법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가족 초청의 자격 조건 진짜 가족이면 되니까는요. 네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증빙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글쎄 이거 주의점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문서들은 대부분 의의 없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아프리카 국가 이런 데는 네. 뭐 출생증명을 갖고 와라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 출생증명서가 아. 맞는지 막 손으로 쓴 것도 있고 이름도 다르고 손으로 예, 예, 예. 그리고 어제 떼어온 거고 어제 오늘 떼어온 거 또 다르고 네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거는 뭐 기본 증명서, 뭐 가족 관계 증명서, 뭐 결혼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이런 건데 오히려 이민국 직원들도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신뢰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고 하면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자녀가 21세 미만이 됐지 않으면 네네네. 영주권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예,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기를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길게 그렇죠. 보고 미리 아이를 보내고 싶으면 어릴 때 상담을 하고 그렇죠. 이제 플로우를 좀 만드셔야겠네요. 만드셔야죠. 대신 단점, 장점은 특별히 가족 관계라는 것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건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이제 단점이죠. 네. 네.